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지난주 이 시간에 이어서 임플란트 시술 시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치아를 발치해야 하거나 이미 발치를 한 분이라면 자, 임플란트를 언제 시술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궁금증 가져볼 만한데요. 자, 오늘은 임플란트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임플란트 시술 시기를 말씀드려야겠다고 주제를 정한 이유가요. 지난주 방송 마지막 문자 상담 내용 때문이에요. 네. 임플란트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를 뽑았다면 빈 공간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주변 치아가 쓰러지거나 잇몸뼈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그럼 임플란트를 언제 시술 받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는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100% 이렇게 시술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경우는 80% 정도는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편이고요. 20% 정도는 발치 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다리는 편입니다. 네. 최근에는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군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한다고 하면은 네. 발치하고 나서 좀 1, 2주인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치아를 발치하고 대개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기본이 잘 형성된 치조골이었거든요. 이를 뽑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치아의 뿌리가 사라진 그 빈 공간에 뼈가 찹니다. 네. 뼈가 차면 임플란트 나사를 뼛속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뼈의 구멍을 뚫죠. 네, 이런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저 또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술에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바로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텐데 네네. 그렇게 치아를 발치하고 뼈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단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먼저 가장 큰 아쉬움이 먼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아쉬움은요. 치아를 상실하고 그 자리에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철이 생길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상악, 그러니까 위턱뼈에 있는 치아를 하나 발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발치를 했으니까 3개월 기다리겠죠? 예. 3개월 기다린 뒤에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하는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만 하더라도요. 상악의 경우는 6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립니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3개월 기다리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6개월 기다리고 그러니까 총 9개월이 소요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요즘은 이게 짧으면 3개월, 길어도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네네. 시술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죠. 그만큼 좀 더 빨리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러니까 발치 후에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할 때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술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네, 이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아쉬움 말고 단점. 네네. 단점을 한번 좀 짚어보죠. 일단 발치를 한 뒤에 3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3개월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방치를 하면 분명 한쪽에서는 뼈가 생성이 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뼈가 줄어듭니다. 아래 첫 번째 큰 어금니를 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치아의 뿌리가 빠져서 생긴 빈 공간에는요. 뼈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뼈가 녹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치아와 잇몸 경계에 있던 뼈가 녹습니다. 주변 뼈 높이대로 모두 뼈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치아와 잇몸 경계에 있던 뼈는 녹아 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뼈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부분의 뼈가 녹는데요. 바로 볼 쪽에 위치한 뼈입니다. 이 뼈가 녹을 때 심한 경우에는 움푹 패이는 함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뼈의 바깥쪽은 녹고 안쪽에서는 뼈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네. 계속해서 임플란트 시술 시기에 대한 말씀 전해드리면요.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아를 뽑고 나면 뿌리가 있었던 공간에서는 뼈가 생성이 되지만 주변의 뼈는 치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피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조골이라는 뼈는 치아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공동 운명체이거든요. 네. 치아가 빠지면 치조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치아가 빠졌을 때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틀니를 맨 처음 할 때는요. 잇몸뼈가 그나마 조금 남아 있어서 입안에서 틀니가 유지가 잘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20년 정도 이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나마 있던 잇몸뼈, 그러니까 치조골이 점점 더 많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굴, 턱에 골격을 유지하는 뼈만 남게 되거든요. 네. 그럼 틀니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요. 치조골은 치아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치아가 사라진 곳에서 치조골이 녹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고 나서 그냥 놔두면 안쪽에서는 뼈가 생성이 되지만 바깥쪽에서는 뼈가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나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계속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임플란트 시술 초기에는요. 예.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입 뽑고 나서 3개월 뒤에 치과에 오라고 했거든요. 현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작정 기다리면 치조골이 흡수된다라는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10여 년 전 정도부터는요. 네. 발치 후 기다리는 동안에 치조골의 폭과 높이를 유지해 주자라는 의미에서요. 발치 공간에 콜라겐 덩어리를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이런 시술이 치조골 보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큰 아쉬움이 하나 남죠. 바로 어차피 3개월 기다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임플란트 시술을 이 치아를 뽑은 뒤에 바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치아를 뽑은 바로 그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게 치조골 보존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오해도 있었고요. 현재도 그렇거든요. 이게 발치를 한 뒤에 3개월 정도 뼈가 자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해야지 튼튼하지. 아니 이를 왜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 나사를 심으려고 하냐. 네네. 이거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오해죠. 네. 그런데 발치를 한 뒤에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처럼 그 발치 후에 좀 몇 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그 시술을 하게 되면은 기다리다가 환자들은 지친다. 그 네네네. 사이에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서 임플란트를 좀 꺼리는 분들도 주변에 좀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네.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이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시술 시간이 짧아진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예. 치아를 발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치아가 없을 때 식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술 기간도 기간인데요. 이제 우리 신체를 생각을 해보면 치아 주변에 있던 치조골이 잘 보존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큰 장점입니다. 네. 아무튼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줄어서 환자의 어떤 번거로움이나 그런 힘든 점들이 많이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시술이 좋은 건 아는데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약 한 20% 정도는요. 발치한 당일에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염증이 약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염증을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잇몸을 살짝만 눌러도 고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너무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날 발치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럴 때는 미리 항생제 처방을 드려서 항생제를 복용한 후에 하루나 이틀 뒤에 발치를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발치를 한 뒤에 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3개월 정도 그냥 무작정 기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염증이 심했다라는 말은 치조골이 이미 많이 녹았다라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3개월 방치하면 치조골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잇몸이 푹 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 시술할 때 시술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굉장히 많은 경우라도요. 네. 절대로 발치 후 오래 기다리면 안 됩니다. 빠르면 발치 후 일주일, 늦어도 2주일 내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게 현재의 치조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데요. 방송 시간 때문에 다 소화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그 궁금증 풀어드리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